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어린아이 부자되게 미주얼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관련, 현재 미국 증시가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얼마나 더 있을지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나스닥, 지금 S&P, 다우 모두 사상 최고치를 지금 연일 갱신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추가 상승 여력 얼마나 더 나올지 보도록 하겠으며, 현재 언제부터 현금 비중을 늘려가야 할지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차익 실현 지표 6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차익 실현 지표 같이 6가지 보면서 관련 레포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으며, 현재 퀄컴 주식과 AMD 주식, 이 엔비디아도 물론 좋지만 이 퀄컴과 AMD도 마찬가지로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반도체 섹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SLXL FNGU 만약 하락이 나온다면 고점에서도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SLXL FNGU 별도 매수 타이밍이 올 때에는 열성팬 이상 게시판이나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SOXX, SMH 한배 레버리지 상품,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도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주의나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주얼 멤버십 혜택 경로해 드립니다. 열성팬 술 한잔, 특급팬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며, 열성팬 이상 가입해 주시면 미주얼 단타 스윙 종목 실시간 종목을 공개하고 매수 매도 단가 공개 및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에서 실시간 공유해 드리고 있다. 현재 이제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술 한잔 이상 가입해 주시고, 회원간의 단체 대화방 초대 및 차트 강의를 원하시면 술 한잔 이상 가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특급팬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 시황 보면은 현재 루미나가 이제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티커명은 LAZR이고 대략적으로 프리마켓에서 52%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플랫폼에 탑재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루미나의 주가가 큰 폭의 상승 흐름, 50%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 GTC에서 소식들이 하나둘씩 들려주면서 새로운 이제 이 엔비디아 GTC와 관련된 기업들의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루미나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서 자율주행, 앞으로도 엔비디아 GTC, 엔비디아와 같이 협력을 해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두각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루미나 라이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적자 기업이고 현재 이제 워낙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좀 신중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증시 시장 보면은 전반적으로 SLXL 2.69%, 이 반도체 섹터가 가장 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FNG와 BLZ도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내일 동부 시간으로 8시 30분 CPI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이후에 별도로 이제 여러 종목들을 이제 매수할 생각이고요. 어제는 이제 델타항공을 45.21불에 비중을 줄이면서 일단 현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내일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이후에 또 여러 종목들을 이제 매수를 할 생각인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 나온 이제 새로운 이제 기사 레포트 관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나스닥 100 성장주 대표 지수이죠. 10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인 상승 흐름으로 이제 증시는 어느 정도 조정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차익 실현을 하지 않고 내년 2월까지 주식 비중을 유지해야 된다. 현재 피어잉그리드 인덱스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대략적으로 보시면 피어잉그리드 인덱스가 86, 보통 이제 80 이상에서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86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며, 피어잉그리드 인덱스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6가지를 보면서 6개의 지표를 보면서 차익 실현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할지 관련해서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공포와 탐욕 지수 외에 나머지 5개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투자 금액의 20% 이상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매도 타이밍이 빨라도 내년 2월에서 5월 사이로 지연시킬 것을 추천한다. 아직 지금 11월, 12월 산타랠리가 예정되어 있고 내년 1월도 전통적으로 강세장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들고 가는 게 좋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현재 펀더멘털 실적 발표 내용과 함께 견실하게 펀더멘털의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나오고 있고, 장기 금리마저도 예상대로 천천히 상승할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비싸다고 느끼더라도 거품 장세에 전반전으로 판단이 되고, 이럴 때 차익 실현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보유 종목들을 홀드해 가면서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 대략적으로 1.457%, 마이너스 2.69% 하락이 나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금리가 뭐 1.6%까지 상승할 때까지는 기술주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미국 고용시장은 정상화 과정에 있으며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낮은 노동 참여율 시대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고 미국 장단기 금리차 현 1.06% 수준에서 향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플레이션은 우려는 내년 상반기에 크게 해소될 것이다. 결국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은 미국 10년 국채금리 2% 도달 시기 이후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금리 인상 우려에 따른 미국 증시 조정 타이밍은 아무리 빨라야 내년 하반기, 저는 이제 빠르면 내년 한 4월, 5월, 그리고 6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내년 4월, 5월, 만약에 금리 인상을 2023년도에 실시를 한다. 그리고 2022년 하반기에 또는 실시를 한다라고 보면 내년 하반기에 이제 어느 정도 미국 증시의 조정 타이밍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증시 차익 실현 시기를 내년 2분기까지 가질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은 과열 현상이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거품이 곧 끝나는 것이 아닌 과거 1998년 10월부터 2000년 2월까지 나타난 18개월의 여정의 전반전일 가능성을 상존한다. 그래서 지금의 상승은 즐길 대로 판단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약 부분에 대한 이제 디테일은 좀 더 뒤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레포트 관련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 영상에서 다루고 있으니 제 영상을 이제 자주 봐주신 분들은 이제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이 영상에 대한 자료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제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알려주시면은 개인적으로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로 제 텔레그램 술 한잔 이상 아시는 분들은 이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별도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성장주의 가장 대표 지수인 나스닥 100 지수의 흐름을 보면 최근 11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이제 잠깐의 조정 이후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굉장히 이제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6가지 지표 가운데 아직 이제 공포와 탐욕 지수 이것을 제외한 5개의 지수는 아직 문제가 없다. 현재 공포와 탐욕 지수 이제 80 이상에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85, 86 수준이고요. 빅스 지수는 이제 12 이하에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16.5. 장단기 금리차가 0%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차익 실현 이제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1.05%, M2 중과율은 현재 13%, 경기 선행지수 100 이하는 현재 100.5이기 때문에 아직 100 이하에 도달하지 않았고요. 이익 증가율 0% 부근 현재 전년뒤 대비해서 39.1%로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미 증시 펀더멘털로 볼 때 현 지수 대비 추가 8에서 20% 상승 후 조정이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S&P 500 지수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대략적으로 내년 차익 실현까지 상승 여력은 8% 정도 S&P 500이 더 오른다라고 보고요. 지금 적정가는 내년 월가에서도 5천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올해 4,800, 4,700에서 4,800 내년에는 5,000선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적정가로 5,075를 제시를 하고 있고 혹시라도 2022년 금리 인상 조정 시에는 4,560 2023년 도달 가능 수치는 5,878로 지금 어찌되었건 내년에 혹시라도 이제 금리 인상 이런 이유로 하락이 나온다라면 주어가야 된다. 2023년에는 더 큰 상승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금 봐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잔존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특히나 S&P 500보다는 이제 나스닥의 상승 여력이 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나스닥의 내년 차익 실현까지 상승 여력은 대략적으로 23.9%, 2022년 금리 인상 조정 시에는 13.3%, 2023년 도달 가능 수치에는 40.6%.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지금 현재만 보더라도 이 기술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 리오프닝주 이제 지난 금요일에 이제 좋았었지만 지금 현재 프리장에서는 이제 기술주의 흐름이 더 좋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EV 섹터, 친환경 섹터에서 큰 폭의 상승 흐름, 뭐 LCID, 루시드라든지 GM, 니오, 차지포인트, 포드 할 것 없이 모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로스탁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 제가 썸네일에서 다뤘듯이 이제 퀄컴이 이제 52주 신고가 지금 이제 돌파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엔비디아와 AMD는 52주 신고가 돌파하면서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 특히나 엔비디아는 현재 4.45%, AMD는 1.82%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이제 S&P 500보다는 나스닥 그리고 FOMC 회의에서 특히나 이제 테이퍼링 이제 발표 이후 이제 주목하는 섹터가 어떤 것인지 이제 보았더니, 일단은 이제 반도체 섹터가 가장 이제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라는 점에서 SOXX라든지 한별 에버리지를 사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3분기에 미국 기업 실적 발표 현황을 보면 S&P 500 기업 중 89%가 발표를 했고, 그 중에 81%가 EPS 예상치 상회, 그리고 그중 75%가 매출 예상치를 상회했고, 예상치 대비 10.3%의 상회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 이익 증가율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39.1%, 3분기 매출 증가율 대비해서 17.3%의 증가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레비뉴 그로스가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프로핏 마진도 나쁘지 않은 흐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미국 고용시장 지금 좋은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일단 앞서서 비농업 신규 고용자 추이는 54만 1000명으로 예상치 45만 명보다 크게 초과를 했다는 데서 경제가 계속적으로 살아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실업률 추이도 보면 4.6%로 전달 4.8%보다 추가적으로 0.2% 하락을 했다. 실업률도 좋아지고 있다. 이 코로나 전 단계를 보면 코로나19 이제 지금 2019년 코로나 이전을 보면 3.5%, 산업재 버블 붕괴 전을 보면 실업률이 4.4%, 닷컴 버블 붕괴 전을 보면 4% 미만, 지금 현재가 4.6%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정상적인 실업률을 지금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미국 노동 참여율 추이는 아직 낮은 수준이고요. 현재 61.6% 수준에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낮은 노동 참여율은 임금 상승률이 작년 동기 대비 5.8% 증가를 보이면서 미국 경제 성장률의 축인 소비를 뒷받침해주는 수준으로 지금 판단이 된다. 이 임금이 오르면서 소비가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이 소비는 이제 기업의 다시 매출로 이어지면서 기업의 실적들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 주가는 상승이 나오고요. 이 각 기업들의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 배당금을 이제 늘리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특히 미국 주식은 계속적으로 올라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앞으로도 이제 미국 주식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이제 QQQ, SPY는 꼭 장기적으로 이제 세제 혜택을 보면서 연금 펀드나 아니면 IRP 등의 투자를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10년물 국채금리가 일단은 큰 폭으로 오르지 않고 있는 모습에서 기술주의 비중을 좀 더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2년물 국채금리 추이는 지금 최근 들어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현재 미국 10년과 2년 국채 장단기 금리 차는 현재 1.06%에 위치하고 있다. 향후 미국의 10년 국채금리의 상승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래도 그 속도는 아직 더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추이를 보면은 현재 대략적으로 1.4%대에 있는데 2023년 초에 2%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고, 2024년 초에 2.5%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인플레 우려를 만약에 감안을 한다라면 2022년 이제 중반 이제 2분기 정도에 2%에 도달, 그리고 2023년 초반에 2.5% 도달, 2023년 말에 3%까지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 2023년 초나 되어야지 2%에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 기본 예측 순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여신 증가율도 꾸준히 아주 천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7.66%까지 상승을 했고요. 이런 수준의 여신 증가율이라면 미국의 경쟁 성장률을 지금 현재 4.9% 작년 동기 대비해서 아주 크게 하락하기보다는 연 3%의 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장기적 미래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주식 관련해서 신흥국보다는 미국 주식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앞으로 보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아직 그렇게 과도한 수준은 아니고요. 현재 미 연준 5년 미래 인플레이션 예상치를 보면 아직 3% 수준의 금리 인상 타이밍인 3%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고, 현재는 2.21% 수준에 있기 때문에 아직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ETF 관련해서는 지금 아직도 퀄컴의 상승 여력, 제가 지난주에 이제 퀄컴 관련해서 일단
이 레포트를 보면서 이제 상승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AMD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이 레포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퀄컴과 AMD를 얘기를 하면서 10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퀄컴을 포함하면 나스닥 관련해서는 28.2% 상승 여력, 퀄컴을 제외하면 27%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시점에서 이제 퀄컴을 보면 티커명이 QCOM입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167.17불, 지금 52주 신고가 돌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엔비디아도 52주 신고가 돌파를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돌파 이후에 큰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이때 이제 돌파 직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를 다뤘었고, AMD도 마찬가지로 이 52주 신고가 돌파 직전부터 좋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도 퀄컴의 상승 여력은 더 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퀄컴을 아직 지금 신규로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수를 해도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니오 주식도 40불 이하에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은 거의 10%에 가까운 수익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나스닥 100의 상승 여력은 26.5%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즉 TQQQ와 FNGU 세벨 에버리지 ETF의 향후 상승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단기적으로 세벨 에버리지를 활용하는 방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지금 현재 굉장히 RSI가 높은 수준입니다. TQQQ만 보더라도 80대를 넘어가는 수준이 지금 거의 80에 근접한 수준이고요. SLXL도 마찬가지로 83, 80대를 넘어가 있는 수준이고, FNG도 지금 현재 70에 거의 근접을 했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지금 RSI가 좀 낮아지면서 하락이 나온다라면 바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이제 하락이 나오는 시점에서 저도 매수를 하게 된다면 별도로 열성팬 이상이나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선진국 비중을 75%, 지금 25% 비중을 신흥국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별도 신흥국에는 투자하지 않고 지금 100%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 중에 일부 이제 니오 주식, 이 중국 주식을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일단은 기존 80% 선진국, 20% 신흥국 전략에서 75% 선진국, 25% 신흥국 전략으로 수정을 하였지만, 저는 그래도 미국 주식에 100%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은 한 10에서 20%는 계속적으로 보유를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산타랠리 계속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 굉장히 이제 거품이 많이 끼었다라고 얘기가 들려오긴 하지만, 아직도 꾸준히 천천히 오르면서 계속적으로 11월, 12월, 그리고 내년 1월, 2월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관련 레포트 다루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제 일주일에 한 번씩 다루는 이 레포트 관련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일부러 이제 썸네일에서 별도로 이제 컬러로 이 레포트를 다룰 때에는 이렇게 별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썸네일의 제목을 이렇게 서로 다른 색깔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되고요. 아직 퀄컴 52주 신고가 직전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 유효하다. AMD는 꾸준히 지금 홀드로 계속적으로 가져가면 된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SLXL FNGU 하락 시에 줍줍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장기적으로 SXX, SMH 꾸준히 들고 가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현재까지 이제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 이제 미국의 추가 상승 여력, 특히 나스닥의 상승 여력은 더 크다라고 보고, 아직까지 이제 현금 비중 확대는 아직 이른 시기이다. 계속적으로 홀드를 하면서 내년 1월까지는 무난하게 들고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고, 현재 이제 멤버십 게시판 지금 아직 가입 안 해주신 분들은 이제 가입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데 이제 수익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입비 이상의 충분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